한해탑의 최소 이동 횟수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소 이동 횟수는 일반적으로 수열로 표현되는데요. 수열의 일반항은 보통의 경우 AN, BN, CN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복잡한 표현을 쓸 건데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자면 나중에는 변형 하노이탑에 대한 탐구를 할 때 지금 정의하는 이 함수 표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최소 이동 횟수를 나타내기 위한 함수의 정의를 할 건데요. 이때 매개 변수는 4개를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 출발 기둥, 두 번째 목적 기둥, 그 다음에 기둥의 개수, 마지막으로 원판의 개수를 사용할 건데요. 출발 기둥 A, 목적 기둥 C, 그 다음에 기둥의 개수를 P라고 정의하는데 P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노이탑은 기둥이 3개예요. 하지만 나중에 정말 어려운 그 탐구가 될 수 있겠지만 기둥의 개수를 4개, 5개, 6개 이렇게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기둥의 개수를 P라고 정의할게요. 그리고 원판의 개수는 N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둥이 P개인 하노이탑에서 기둥 A에 있는 N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T, 여기서 T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노이탑은 영어로는 타워 오브 하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T를 쓴 거고요. 기둥 A에서 기둥 C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둥의 개수는 P개고요. 그 다음에 원판의 개수 N개일 때의 최소 이동 횟수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다소 복잡해 보이는 최소 이동 횟수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판의 기호성을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 기둥을 정의하지 않으면 원판의 기호성을 파악하기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변형 하노이탑의 규칙 탐구인데요. 나중에 변형 하노이탑을 만들 때 인접통의 하노이탑, 일방통의 하노이탑, 기둥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하노이탑을 탐구할 때 아래와 같은 정의는 그 탐구 과정에서 많은 규칙을 발견하는데 정말 그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둥이 3개인 하노이탑에서 기둥 A에는 8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TAC, 그 다음에 기둥의 개수는 3개가 되니까 3, 원판의 개수 8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둥의 개수를 4개로 나중에 늘릴 거예요. 4개인 하노이탑도 탐구할 건데 4개인 하노이탑에서 기둥 A는 5개의 원판을 기둥 B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TAB, 그 다음에 이게 4,5가 되겠죠. 기둥의 개수가 4개로 늘어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왼쪽 그림은 기둥이 3개인 하노이탑에서 원판의 개수가 하나일 때 최소 이동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TAC 3,1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그림에서 기둥 A에 2개의 원판이 있잖아요. 이때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 TAC 3,2는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길 때 TAC 3,3은 7이 되겠고요. 4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길 때 TAC 3,4는 1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판의 개수 N개, 그 다음에 TAC 3의 N, 그러니까 원판의 개수가 이제 N개라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변하겠죠. 그랬을 때 원판의 개수가 N이 1일 때 1, 그 다음에 2일 때 3, 3일 때 7, 4일 때 15, 5일 때 31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들의 규칙이 보이나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낸 수가 정확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규칙을 탐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니까 첫 번째 TAC 31이 되겠죠. 첫 번째 1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되겠고죠. 3에다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8을 더하고 16을 더하네요. 그럴 때 이 더하는 수 2, 4, 8, 16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접한 항들의 차로 이루어진 항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 하노이탑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한 수들을 말하는데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개차 수열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개차 수열은 인접한 항들의 차로 이루어진 수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수열입니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있는데요. 보통 이 개차 수열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이루어요. 등비 수열은 앞의 항이 일정한 수를 곱하여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이 바로 등비 수열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방금 전에 개차 수열 2, 4, 8, 16은 어떤 관계였냐면 앞의 항에다 2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일정하게 곱해지는 이 수 2를 공비라고 부르고요. 등비 수열, 이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규칙을 등차 수열, 등비 수열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의 표현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판을 직접 옮겨가면서 이 최소 등의 수 1, 3, 7, 15, 31을 정확하게 구했다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하에서는 요 수들을 1, 3, 7, 15, 31로 표현하면 규칙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앞에 항에다가 플러스 다음 항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잖아요. 1에다가 3이 되기 위해서는 2를 해야 되죠. 플러스 2. 그렇죠? 그래서 3이 7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다시 플러스 4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31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표현을 좀만 바꿔서 뒤수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그 규칙을 발견하는 게 정말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판의 개수가 5개일 때 최소 등의 개수는 31로 적는 것보다는 그 값을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2의 4승 가만히 보니까 원판의 개수가 하나일 때 1, 2개일 때 1 플러스 2, 2의 1승이죠. 3개일 때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원판의 개수보다 지수가 하나 적은 것까지 합이구나를 알 수 있죠. 4일 때 1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3승. 5일 때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2의 4승.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둥 A는 6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등의 수는 직접 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TAC 3의 6인데요. 이 값은 원판의 개수 6보다 하나 적은 지수, 그러니까 5가 되겠죠. 이 합까지가 되더라.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2의 4승 플러스 2의 5승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수열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네,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